암 진단을 받고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로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 정도만 부담했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산정특례 제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치료비 부담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실제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정특례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산정특례는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으로 확진받은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여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비의 30%에서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암의 경우 단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김소담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치료비가 1,500만 원이 나왔는데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본인 부담금이 450만 원에서 750만 원 정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75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무려 375만 원에서 675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만약 3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부터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받은 치료비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암으로 확진받으면 담당 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신청서에 서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 병원에서 대행 접수도 가능하니까 의료진에게 문의해보세요. 보통 2일에서 3일 후에 산정특례 환자로 등록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만약 동네 병원에서 먼저 검사를 받고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써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그 소견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에 가면 예약 대기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거든요. 산정특례의 적용 범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도는 등록한 질환과 그로 인한 합병증 치료에 모두 적용됩니다. 수술비, 검사비, 입원비, 항암 치료비가 모두 포함되고요. 암의 경우 5년간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6개월마다 받는 추적검사인 MRI나 CT, 뼈검사 등도 원래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나오는 비용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암으로 인해 제거된 가슴을 재건하는 유방재건 성형수술에도 산정특례가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고 비급여나 선별급여, 2인실이나 3인실 입원료, 식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이 많으면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립선암 사기 환자분은 방사선 치료 40회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시네요. 작년에는 100만 원 들어서 영수증을 모아 보건소에 제출해서 환급받기도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은 산정특례 덕분에 급여 항암 치료는 실질적인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하시면서 한 달에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만 부담하신다고 하네요. 입원비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비급여로 넘어가면 돈이 무섭게 깨진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만약 산정특례를 적용받았는데도 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제도는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클 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 비용과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나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들의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50%에서 80%를 연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최종 진료일인 입원 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나 대리인이 지급 신청을 하면 되고요. 공단에서 소득이나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급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산정특례는 암뿐만 아니라 다른 중증질환에도 적용됩니다.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5%에서 10%로 줄어들어요. 만약 가족 중에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산정특례 등록 후에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마다 등록증을 지참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되거든요. 하지만 처음 몇 번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진료비 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치료 과정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되는 경우에도 산정특례는 계속 적용되니까 새로운 병원에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새로운 병원 원무과에 산정특례 등록 환자라는 점을 미리 알려두시면 진료비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산정특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함께 활용하면 치료비 부담을 더욱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 분은 수술 입원비로 1,200만 원이 나왔는데 산정특례를 적용받고도 비급여 부분이 많아서 부담이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서 800만 원 정도 환급받으셨다고 하니까 지원 대상이 된다면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산정특례는 5년간 적용되는데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등록도 가능합니다. 적용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치료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산정특례 제도만 잘 활용해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병원 사회복지사나 원무과에서도 이런 제도들에 대해 안내해주니까 적극적으로 문의해보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30일 이내 신청이라는 점입니다. 확진받으시면 바로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신청에 대해 문의하시고 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비급여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암 진단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들이 있어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치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